네, 삐걱대는 인적 쇄신 논란 속에 대통령 지지율이 29%까지 떨어졌죠. 국정 동력을 끌어올릴 특단의 대책은 없는 걸까요? 민병욱 전 간행물윤리위원장, 전옥현 서울대 초빙 교수, 그리고 전원책 여성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주 의미 있는 집중 토론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주제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전국에 엄청난 지금 파장을 몰고 오고 있는데요. 이 문제부터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시죠, 지금 청와대가 오늘 또 좀 유감이다.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서 언급한 것 가지고 유감이다. 그런 표현도 했고, 조금 전에 김두 전 홍보수석이, 회고록에 대해서 또 3시쯤에 브리핑을 했습니다. 기자들에게. 이런저런, 무슨 정치적 의도 전혀 없다. 이렇게 좀 반박도 좀 하고, 이렇게 됐지만, 그래도 이게 무슨 전현직 대통령, 정권 간의 무슨 갈등으로 좀 비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세종시 수정안 언급한 것부터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죠. 전 변호사, 전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어쨌든 간에 이제 세종시의 그 어떤 이전 문제를 가지고, 네. 이 박근혜 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사이의 시각의 현격한 차이는, 네. 회고록에 어떻게 쓰든지 간에 관계없이, 네. 대한민국 국민은 너무 명백히 잘 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네. 새롭게 왜냐면 그 사실을 왜곡해서 쓴 건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쌍방이 네. 그 입장 차이를 너무 현격히 잘 알기 때문에 네. 이것이 지금 이 현 시점에서 회고록에 나온 걸 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어떤 파장을 더 촉발시키는 네. 이런 거는 쌍방이 자제하는 것이 자제하는 게. 국민들에게 덜 실망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이미 국민들이 어쨌든 간에 심판을 내렸고 예. 결론은 나서 이미 버스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나치게 이미 정치적으로 홍역을 치렀고 네. 그 세종시 안에 수정 여부가 지금 현 시점에서 볼 때는 어떻고 네. 이 현 시점에서 앞으로 세종시 향방이 어떻게 네. 돼서 어느 안이 좋았나 나빴나 이미 국민들 지금 판단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그러지 않은 전국이 굉장히 어려운데 꼬여 있고 네. 국민들이 쉽게 얘기해서 우리 민생경제 살고 나라가 좀 잘 살게 하는데 노력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했는데 이 과거의 문제를 가지고 새롭게 네. 이 국정 혼란을 야기한다든가 알겠습니다. 정치적인 예. 파장이 많이 나오게 하는 것은 근데, 양쪽 예, 다 알겠습니다. 자제하는 게 좋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제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긴 한데 어쨌든 전 변호사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 대통령을 겨냥해서 저런 표현을 썼을까 싶기도 한데요. 겨냥했다기보다 네.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 회고록에 나와 있는 내용이 네. 당시에서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던 얘기예요. 일반적인 어떤 또, 관측, 예. 유력한 관측 중에 하나였다. 네. 그 책에도 있지만 네. 정운찬 총리가 그 노무현 대통령 그 정부 때부터 네. 이 노무현 대통령과 일정 부분 각을 세우면서 선대 총장으로서 네. 각을 세우면서 대중적인 인기를 많이 모았습니다. 네. 그래서 2007년 대선 시작 초기 때 네. 거기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 대선 후보 반열에 올라가 있었고 네. 여론조사를 하면 상당히 많이 나왔고 네. 또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막 그 모셔가려고 애를 많이 썼고 네. 특히 정두철 의원 같은 분이 그랬죠. 네. 많이 모셔가려고 했고 그랬는데 이 MB 정권에서 총리로 딱 등장을 하니까 네. 문제는 그겁니다. 이 세종시라는 것이요. 네. 지금 사람들이 다 이제 잊어버리고 있는데 네. 원래 이게 그 수도 이전을 하려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정책을 내놓았는데 그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오니까 네. 세종시 행정복합도시로 변경을 하는 데 있어서 누가 주도를 했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주도를 했습니다. 당대표로서. 예. 그래서 열린 우리당과 밀실해서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행복도시를 만드는 행정복합도시를 만드는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당시 투표에서 기권을 했어요. 기권을 했지만 사실상 그 공고적 당론처럼 돼서 네. 전부 다 당시 한나라당에서도 다 투표에 참여를 해서 통과를 시켰거든요. 행정복합도시 특별법이. 그래서 세종시와 박근혜 대통령은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런데
정운찬 총리가 딱 등장을 하면서 느닷없이 세종시 수정안이 수정안을 나오니까 내겠다. 이건 박근혜 대통령의 그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가 되는 직결이 거죠, 됐단 이제. 말이에요. 후보 네. 아직 후보가 되기도 전인데 네. 직결이 되니까 당시로서는 친박계는 심각했죠. 네. 이걸 무너뜨리지 않으면 우리 주군에게 미래가 없다. 네. 뭐 이런 식이 됐으니까 박근혜 의원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예, 친박계는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정운찬 총리에게 다들 친박계가 전부 다 각을 세운 거죠. 네. 각을 세웠고 그걸 그 당시 언론도 많이 짚었습니다. 그 문제를. 네. 예, 정운찬 총리가 이 세종시를 만약에 그 수정안이 통과가 돼버리면 대권 후보 반열에 과창 올라가는 것은 뭐 거의 명약 관하에 보였으니까. 네. 예,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보기에는 그렇게 볼 수도 있었겠죠. 아. 근데 지금 청와대나 지금 뭐 이쪽에서는 그게 아니고 원칙과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한 거다 지금 이런 예, 설명이거든요. 유감이다. 저렇게 기술한 거는.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요. 제가 보기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적 의도가 없이 이걸 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정치적 이 회고록 자체가? 그렇습니다. 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냈다. 왜? 집권 2년 차에 들어가면서 네. 이 새누리당 내에서 친박 친이계 갈등이 굉장히 좀 네. 업되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3년 차에 들어오면서는 친박 친이가 네. 거의 뭐 사생결단식으로 좀 싸우고 있다시피 보인단 말이에요. 네. 이 판에 사자방 비리, 네. 이른바 뭐 자원외교, 자원외교, 네. 방산 비리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국정조사 문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명박 대통령으로서는 새누리당에 나도 할 말이 있다. 네. 자꾸 더우면 나도 무슨 얘기할 것이 있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이 책을 냈다고 생각합니다. 타이밍, 시간적으로 그랬을 거다. 준비는 뭐 작년부터 했지만 지금 설명은 집권 3년 차가 되면 어느 정도 뭐 정권이 안정기에 들어설 거라고 판단을 하고 준비를 해왔다. 이런 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쪽 설명인데요. 앵커께서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집권 3년 차에 들어서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사상 오히려. 최악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네. 안정은커녕 오히려 지금 위험수위에 도달해 있는데 네. 이런 때 대통령을 지내신 분이 네. 아무런 판단 없이 정치적 의도 없다고 책을 낼까요? 저는 그렇다면 그건 정말 정치를 모르는 사람의 얘기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한 두 가지 점에서 저 아까 우리 전옥현 교수님께서 네. 양비론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이명박 대통령의 처사가 그렇게 옳진 않았다고 네. 판단합니다. 왜냐하면은 둘 사이에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2007년 대선 후보 경선 시절부터 서로 앙금이 꽤 많았는데 네. 제 생각에는 바로 전임 대통령을 네. 이렇게 책을 내서 곤혹스럽게 만드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더 이상 옳지 않다. 미국의 대통령들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 물러가면요. 네. 그 지금 현직 대통령을 위해서 특사로도 가고 네. 그다음 여러 가지 지금 현직 대통령을 도우기 위해서 모든 자기 역량을 다 보태줍니다. 그런데 지금 이 회고록이 딴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지금 현직 박근혜 대통령하고 관계없는 기사만, 그 글만 있다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상당 부분이 박근혜 대통령과 자기 사이에 있었던 일 아니면 간접적으로 있었던 일을 네. 실었단 말입니다. 네. 이게 나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게 네. 사실이건 아니건 네. 도움이 될 게 있겠습니까?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뭐 여론 지지도가 29% 뭐 이렇게 지금 내려가고 있는 마당에 네. 같은 그 보수 대통령으로서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도와줘도 시원찮을 마당에 네. 이 글을 쓰므로 해서 대통령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네. 금도가 있다. 그 금도에 맞지 않다. 그러니까 자, 이 말이 그러면, 있더라도 네. 박 대통령이 물러간 뒤에서도 충분히 좋을 만한 글이다. 자원외교 얘기를 제가 잠깐 하고 싶은데 그렇다면 약간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좀 다르실 것 같긴 한데 전직 대통령 물러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그 자원외교 문제 삼고 국정조사하고 이것도 금도에 어긋나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이 책 내는 시기가 과연 빨랐느냐 하는 문제인데 미국 대통령들 같으면 거의 퇴임하고 나면 출판사에서 다 득달처럼 달라갑니다. 네. 그래서 돈을 돈도 많이 벌죠, 테니까, 네, 사실은. 네. 뭐 100만 불 줄 테니까 500만 불 줄 테니까 네. 공부를 우리에게 달라. 네. 이 불황 시대에 책 알리는 시대에 네. 이 출판사에서 다 달려드는데 이 클린턴 자수정 같은 거 보면 네. 예컨대 이 당시 클린턴 정부에 있었던 온갖 비화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뭐 CIA 국장이 자기에게 와서 북한이 이 핵 소형화를 이미 성공했다는 보고를
나중에 퇴임 후에 하더라. 네. 그래서 호통을 쳤다. 네. 뭐 이런 얘기도 다 나옵니다. 네. 어떤 의미에서는 MB의 자서전보다 미국 대통령의 자서전을 보면 가령 현 정부와 각을 세우는 내용은 없지만 많은 비화들이 숨어 있고 그래서 베스트셀러들이 되고 하거든요. 돈도 많이 벌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 MB 자서전 이 내용을 아직 최근 안 읽어봤습니다만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쭉 보면서 예컨대 자원 외교에 대한 변명이라든가 그걸 뭐 네. 우물에서 숭늉 찾는다 이런 식의 변명을 하고 네. 또 그리고 침소봉대 대북 문제에 있어서 예. 아주 상세히 밝히고 하는 네. 문제 이런 데는 좀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아. 이 회고록에서 밝혀야 될 부분이 있고 네. 나중에 또 미뤄야 될 부분이 있는데 네. 그 미뤄둬야 될 부분을 전부 다 얘기한 것 아니냐. 특히 자원 외교에 있어서 본인이 지금 국정조사 기관인데 네. 지금 이제 국정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4대강하고 자원 외교에 대해서. 그런데 이런 자서전으로서 공격을 하는 모양새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좀 타이밍을 잘못 잡은 것 같다. 또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이후에 하신 말씀이 그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이게 우물에서 숭늉 찾는 이제 그런 변명들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숱하게 얘기했지만 하베스트 광구를 3조 8천억의 날까지 붙여서 사들인 것은 저는 3년 전부터 얘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수사를 했어야 됐다고. 근데 MB 시절부터 수사를 했어야 될 문제예요. 이미 그때 터져나온 일들이에요. 네. 그걸 나중에 실패한 자원외교도 있고 성광구도 있으니까 몇십 년 뒤에 판단해야 된다. 이건 그 전직 대통령으로서 해서는 안 될 변명입니다. 드러난 문제는 뭐 드러난 대로 예. 또 조사하고 또 전체적인 평가는 또 전체적인 평가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예. 바로 그 점입니다. 굉장히 우리 앵커분이 역시 그 정치 현장을 오래 뛰셔갖고 이 노련한 정치 부장이시다 보니까 제가 할 말씀을 바로 정말 짚어주셨는데 이거는 이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냐면은 첫째 대한민국의 정치 회고록 역사와 문화가 굉장히 빈곤하다는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고 네. 왜냐하면 회고록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과거 재임 시의 사실을 회고해서 적는 일종의 야사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회고 정사이자 뭐, 예, 정사이자 비사죠, 야사 비사. 일종의 비사. 네. 그런데 이거를 어떤 출판되는 시점에 맞춰서 그때의 정치 환경에 맞춰서 지나치게 특정 문제를 빼고 넣고 이거 자체가 회고록의 의미를 훼손하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든 전 정부든 지나치게 자기 입맛에 맞게 정치적 기준으로 이걸 편집했다 안 했다는 것은 당시의 역사 그리고 현재 우리 국민한테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치 의식과 정치 능력, 네. 정치적인 문화의 수준 갖고 판단하게 맡겨주는 것이지 네. 지나치게 현재의 정치 시점에서 과거를 논할 필요도 없고 네. 과거의 재임 시의 어떤 잘못된 점과 잘된 점을 현재의 예를 들어서 사대과 같이 지나치게 이게 옹호하고 이렇게 하면 그냥 국민들이 용납을 안 한다. 좀 구체적으로 제가 좀 네. 질문 드릴게요. 네. 지금 뭐, 전직 정보기관 고위, 직도 지내셨는데, 그 남북관계 이런 문제를 이렇게 세세하게 공개한 거에 대해서 이거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지적들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네, 제가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그 나름대로 네. 그런 일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얘기하면 일단 원천적으로는 이런 것이 바로 진짜 몇 년밖에 안 지났는데 나오는 것 자체가 네. 원론적으로 보면 맞지 않습니다. 네. 이건 자제해야죠. 네. 그러나 이미 남북관계의 잘못된 역사 네. 누가 됐든 LNL 대화록을 누가 깠습니까? 그래서 이 잘못된 과거가 네. 우리 대한민국에도 있고 북한에도 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돈을 얼마 주고 받고 또 뭐 쌀과 비를 얼마 줬다는데 이건 대단한 비밀이 아닌 거는 이미 전 세계가 알아요. 네. 아니 북한 1, 2차 정상회담 때 돈이 얼마고 얼마짜리 그 전북 조류 협력 사업을 내놨다는 건 만천하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공개된 액수와 이 품목 네. 이거 가지고 대단한 비화처럼 얘기할 필요도 없고 네. 우리는 현 정부가 남북 대화 정책을 장관급 대화든 그 정상급 대화든 네. 원칙에 입각해서 따르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지나치게 쟁점화시키면 이것이 바로 건강한 남북관계를 우리가 다루는데 거꾸로 발목이 잡히는 거다. 네. 좀 더 큰 틀에서 남북관계를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금 예. 의아스러운데요. 네. 왜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고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또 다른 거로 들어볼게요. 원자바오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을 만났을 때 네. 아마 김정일 당시에 이제 살아 있었으니까 국방위원장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그 정권이 오래 가겠습니까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네. 아직 책이 안 나왔으니까 저도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원자바오 총리는 아직도 중국에서 비록 뭐 실권을 잃었지만 영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 분들과 은밀하게 나온 얘기, 더군다나
다른 나라의 지도자의 그 리더십 문제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은 그건 금기 사항이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다 책에 써놓아야 됐을까?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 남북 대화에서 뭐 만천하가 다 아는 거라고 했는데 누가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북한에서 누가 와가지고 돈을 얼마 달라고 했고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은 알고 있다 친다면은 현 정부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남북 대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줘야지. 이걸 책에다 미주알 고주알 까발려가지고 오히려 거꾸로 북한 측에서 이제 문제를 삼지 않겠습니까? 난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 책을 쓰시면서 네. 참모들 많이 불러가지고 거의 뭐 몇 달 동안 구수회의까지 하면서 하지 않았습니까? 참모들 중에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라고 말한 분이 없었을까요? 아니, 오히려 그런 것을 한번 취재해보고 싶어요. 그 중에도 분명히 지금은 이런 거 낼 때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뭐라고 할까 지금이야말로 내야 할 때다라고 하면서 내신 네. 것 같은데 네. 도대체 무슨 일이 그 안에 있었는가 하는 것들이 아마 진짜 언론이 취재해가지고 보도해야 할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네. 생각에는 아까 그 우리 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남북 대화의 조건 이야기 많이 썼지 않습니까? 이게 앞으로의 그 이 정권만이 아니라 계속 남북 대화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우리 이명박 정권 때부터 어디 돈 주고 구걸하는 남북 정상회담 안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나와서 만일 남북 대화가 정상회담 성사됐다고 합시다. 그럼 국민들이 전부 다 의심하는 거예요, 이게. 아, 역시 뭐가 있구나. 뭐가 같구나. 네. 그 DJ 때 이럴 때가 돈 주고 뭐 한 거는 전부 다 알고 있는데 네. 우리 그래도 보수 정권에서는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남북 정상회담을 하자고 했고 응했구나 할 건데 네. 뭐 이렇게 이명박 정권 자서전에서 이걸 다 밝혀내면은 네. 정상회담이 성사되면은 이거는 의심을 받게 마련이니까 네. 이 정권에서 과연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싶어도 이렇게 스스럼없이 할 수 있겠느냐.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어떤 남북 관계의 어떤 비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 정부에 제대로 이렇게 승계가 됐을까 싶은 생각이 좀 전 개인적으로 드는데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예. 지금 MB 이 정부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예. 많이들 그런 얘기를 해요. 이 통치 어떤 경험, 특히 그 대북 문제 이런 게 제대로 이 승계가 되지 않았다. 네. 예, 아마 이 책에 그 북한 문제를 적나라하게 적은 또 그런 이유가 하나 있었을 겁니다. 네. MB 쪽에서 그런 말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내가 예 변호사님 말씀에 하나 더 보충을 하자면 북한이 천안함 폭침에 관련되어서 동족으로서 유감합니다. 이 정도 의견 표시는 해주겠다고 북한에서 나왔다는 거죠. 네. 근데 그걸 MB가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금 북한이 계속 요구하는 것이 5.24 조치 해제를 해달라. 그리고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중지를 해달라. 그래야만 이산가족 상봉 토의도 할 수 있고 남북 대화도 할 수 있다. 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 박근혜 정부에게 가이드라인을 하나 만들어준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5.24 조치를 해제를 하려면 그게 네. 천안함 폭침과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인데 네. 북한이 어느 정도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또 네. 어느 정도의 표시를 해야 네. 우리가 5.24 조치를 해제를 할 것인가 네.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토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동족으로서 유감이다. 이 얘기를 자기는 거절했다 이래버렸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답답해진 거죠. 그 이상의 예. 뭔가를 좀 받아내야 된다. 이런 쉽게 말하면 말씀이시죠? 사과와 네. 재발 방지가 없으면 네. 5.24 조치를 해제 못한다. 네. 이렇게 MB는 나갔다는 건데 네. 박근혜 대통령으로서 북한에게 사과와 재발 방지를 받을 수가 있을 것인가 네. 하는 것은 하나의 또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5.24 짧게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네. 그거는 현 정부에게 부담이 안 됩니다. 이미 회고록이 나오기 전에 네. 우리 통일부 장국자가 바로 며칠 전에 네. 왜냐하면 북한에서 노동신문을 통해서 5.24 조치 해제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야 이산가족을 하겠다 했는데 그렇죠. 예. 통일부에서 명백하게 사과와 재갈방지 약속이면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네. 그걸 가지고 이게 물리는 이런 게임으로 나가지는 않는다. 네. 예. 네. 오히려 이건 우리가 정부가 대북 전략을 어떻게 구사하냐에 따라서 네. 더 큰 압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원천적으로 MB가 이런 남북 관계 아주 민감한 문제를 다룬 거 이거는 바람직하지는 않죠. 현 시점에서. 그러나 이거에 지나치게 얽매이게 우리 스스로 전략을 구사하는 이런 논쟁이 되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해가 된다. 알겠습니다. 이런 걸 자제하는 게 좋겠다는 걸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이명박 그냥 대통령 오해하지 지금 마세요. 해외 체류 중인데 오늘 저녁 때 들어온다고 합니다. 아마 들어와서 어떤 입장을 또 직접 밝힐지도 좀 관심인데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